박수는 안 쳐도 되고. 이 교재 보시면요, 교재에 대한 이유로서는 그냥 요약집 할까요? 요약집에서 126페이지에서 밑에 니은 보시면 양도 비용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 117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요약집에서 밑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 7 거기 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여기서부터 복습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소유권 개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만 예외사항이고요. 하나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유권 개념으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잔금을 주고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니까 원칙은 대금 청산일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등기 날짜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다 이랬으면 이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넘어갔으니까 등기로 가지고요. 상속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상속 개시일, 증여 일대 취득 시기는 소유권 개념이니까 증여 받은 날로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환지 이 말 나왔으면 거기에서 끝으로 가시면 돼요. 끝에서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환지 나왔는데 뒤에서 증가 그렇지 않으면 감소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공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공고일의 다음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자기가 건축물을 건설해서 신축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사용하라 함으로써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했다 이랬으면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는 같은 내용의 뜻으로서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4번에서 경매니까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냐면 경락대금 완납일 돈 준 날 넘어가겠죠. 그리고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완성일, 어미였으면 돈 줬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인 결제일로 되고요. 그리고 시효취득에 대한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으로서 점유 개시일로 되고 또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왔다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갑니다. 인사동 이렇게 썼죠.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 일 중에서 빠른 날. 수용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취득 시기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라는 으로서 먼저 취득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11번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무효 판결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초자 당초 자산의 취득일 라는으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살펴봤으면 이제 계산 구조 들어갈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한 으로서 12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세의 세액 산출 및 신고,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맨 처음에 양도가액 정합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기의 가액이에요. 양도 시기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실지 거래가였다고 하였으면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 경비 안에 들어있는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실지 거래가로 가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다고 하였으면 필요경비 안에 들어있는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기준시가로 가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또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원칙은 실가가 원칙입니다.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했으면 그 양도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물가 인상분을 공제한다 라는 이유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여 줬으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으로서 양도소득 금액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어요. 차, 장, 소.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소득 금액, 이렇게 했었고요. 또 소득 금액을 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인적 공제 역할로서 기본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 공제하였으면 세액 산출에 기초적 가액인 과세 표준 나오죠. 여기다 외울 때 차, 장, 소, 기, 과표다, 이렇게 외워뒀죠. 그래서 과세 표준 이꼬르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로 되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 구했으면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출한다 라는 이로써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금액 가지고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다. 이 내용은 공부하다 보면은 상식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맞출 수 있는데 이 중간 단계가 잘 안 맞춰지니까 여기서 외울 때 차, 장, 소, 기, 과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연상하는 것은 차장이 손 들면 과표다, 이렇게 연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을 봅니다. 먼저 양도가액,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돈 들어온 금액이다. 밑에 보시면 122페이지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양도가액 나오고요. 거기에서 원칙은 실지 거래가에 의한 총 수익금액, 돈 들어온 금액이죠. 돈 들어온 금액이 양도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돈 들어온 금액이니까 자기가 받았던 금액으로서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받았던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시 법이 나오죠. 그 내용은 문제 풀 때 문제상에서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분명히 적어질 거예요. 그럼 적어지면 그 내용을 문제 키로 잡고 생각하는 것은 추계결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계결정 순서로 써보시면 돼요. 추계결정 순서에 대해서 외울 때 매, 감, 환, 기 이렇게 외워뒀어요.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환상가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하여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입니다. 양도가액과 비교해 볼 때 양도가액은 최근래 거고요. 환상가는 예전 오래전 거예요. 그러면 최근래 거에 관한 내용에다가 오래전 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상가액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새로 나온다면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랬을 때 추계결정 순서는 환상가를 빼면 되는 거니까 매, 감, 기 이렇게 했었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이다. 외울 때, 연상할 때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이렇게 연상했어요. 이렇게 연상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까지 알 수 있겠죠. 양도가액은 환산가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일 때 환산가가 적용된다. 이 내용까지 더불어서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5년 내에 양도하다. 그때 환산가액에 대한 내용을 취득가로서 정했다면 세금액은 낮게 나옵니다. 세금이 낮게 나오니까 최근래 것에다가 취득가를 환산가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액은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세무서장이 세금액을 산정할 때에 환산가의 5%에 대한 내용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5%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이제 아는 것은 환산가의 5%다. 환산가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서 양도하였으면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온 금액이 낮은 금액이니까 양도소득세 금액이 적게 나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의 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산출된다. 이걸 보고 부당행위 계산그래요. 이제 이때에 대해서는 시가로 갑니다. 시가다. 이제 아는 것으로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 계산 이 말이 나왔다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런 내용으로서 배웠었죠.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해요. 양도가액의 원칙은 총 수익금액.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매감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랬으면 이때는 시가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각기 상황에 따라서 정해놓고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뺍니다. 희생된 가치가 필요경비죠.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124페이지 에서 맨 위에 보시면 필요경비라고 적어졌어요. 거기에서 필요경비에 들어간 내용으로서는 취득가 해당이 되고요. 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취득가부터 먼저 합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라도 했었죠.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이랬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10원을 빼겠죠. 희생된 가치가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니까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취득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 10원이 취득가란 얘기예요. 그럼 요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사가지고 온 금액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매입했던 대금, 구입했던 대금에다가 와야 사용 가능하겠죠. 온 금액을 더한 것이 취득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대 비용을 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대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으나 부대 비용의 뜻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부대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라고 그 페이지 오른쪽 칸 보시면 적어져 있어요.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니까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영수증이 있어져야 인정됩니다.
여기에 해당된 내용들은 증빙을 갖춰줘야 인정이 되는 건데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여러분들이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 얼마 납부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영수증이 있어줘야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재산세하고 연관시켜 봅시다. 재산세는 매년마다 징수해요.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으로서 사용 가능 이후 세금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요.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 아님으로써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예로서 되는 거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에 관한 세금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세 공제해 주고 상속세까지 공제해주면 이건 이중공제예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시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증여세까지 공제한다면 이것도 이중공제니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건 어떨까요?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라는 예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 금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된다 되겠죠. 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에 대한 내용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니까 포함이 된다라는 예로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장에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할부거래다라고 생각하면서 할부거래에 의했을 때 거래가액을 확정 지을 때는 현금가, 현찰가에다가 기간의 이자 금액을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 지어요. 우리는 그 거래가액에 확정된 가액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취득가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에 여러분 시험에서 할부거래 이 말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로 주어져요. 그럼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이 있다면 이 단어 보고요. 하나만 조심하시면서 이자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것으로서 지급 기일, 지연으로서 발생한 이자, 지연 이자는 자기 잘못된 금액이죠.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취득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빼줘야겠죠. 빼주니까 거기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고 같은 말이고요. 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가를 초과했던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제외란 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고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도 같은 뜻으로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F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F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볼 때에 문장에서 쭉 가볼 때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끝에서 제한 금액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법적 내용으로서요. 여러분 시험에서 끊어서 보는 내용으로서 4번 출제했고 완결된 문장으로서 2번 출제했어요. 그런데 끊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완결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갔어요. 구별 안 갔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끝말로 판단하세요. 끝말로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문장 끝에서 제한 금액으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라는 이로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로 가볼 때에 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했던 내용이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추계결정 순서로서 매, 감, 환, 기 이렇게 했었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 갔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볼 때에 126페이지에서 니은 자본적 지출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의 뜻에 대한 이로서는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그래요. 실질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지출이니까 양도가액은 커졌겠죠. 커졌으면 커진 만큼의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 그런 것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에요.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계량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계량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라는 이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이용편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도 변경 나왔어도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원상 회복되는 지출이에요. 그럼 볼 때 원상 회복이니까 양도가액은 커지지 않았겠죠. 원상 회복에 대한 이로서 예전과 똑같으니까 그러면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수익적 지출은 희생된 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문장을 가볼 때 10의 2 전에서는 수익적 지출 이렇게 간결한 단어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문장으로서 석줄, 넉줄 됩니다. 그 석줄, 넉줄을 전부 다 읽어보고 문제에서 맞는가 틀린가를 구별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상 회복 단어 아니면 능률 유지 단어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이 내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이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B에서 자본적 지출의 애시에 대한 이로서 동그라미 1번 한문으로 동그라미 1번 되는 거 보시면은 거기에서 끝 보니까 제한 금액 나오죠. 제외 금액 이렇게 끝났으니까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취득 후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본적 지출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는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나오는 건데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 끝에 가보니까 여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한 금액이 끝났죠. 제한 금액이 끝났으니까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는 소송에 대한 내용이니까 증액 보상금 한도로 합니다. 거기서 증액 보상금 한도 요 내용에다가 밑줄을 쳐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4번과 5번 재개발, 재건축 할 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재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가치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6번에서 첫 번째 점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이용편이 나왔죠. 그럼 이 문장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거기에서도 이용편이 나오죠. 그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한 문장으로서 여기도 넉 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아는 것은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환지 청산금 이 말 나온다 그랬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금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단어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환지 배웠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환지, 요 환자가 바꿀 환, 요 땅지, 지목을 바꿔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이었다고 하였을 때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요 부분이 바로 증환지죠. 증환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 준 게 뭘까요? 환지 청산금. 그럼 이 돈 준 금액, 환지 청산금에 의해서요. 요 가치 어때요? 증가됐죠. 증가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환지 청산금 이 말 나온다고 할지 수익자 부담금 이 말 나왔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니은 거의 디귿 양도 비용 갑니다. 양도 비용. 먼저 양도 비용의 뜻부터 보죠. 뜻에 대한 이유로서 A번에서 의 나오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게 양도 비용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국어 공부를 해볼 때 양도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 비용 앞에 직접이란 단어, 간접이란 전제적 단어가 없어요. 없을 때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전부 다 포함된다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비용 앞에가 직접이란 전제적 단어가 붙여져 있죠. 그러면 직접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 비용은요. 포함되지 않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합니다. 열거주의란 말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고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열거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직접 비용은 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된 내용이 해당이 됐으면 직접 비용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간접 비용으로서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건데 거의 직접 비용에 대한으로서 적어진 것 본다면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소개비, 공증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증권 거래세, 금융기관의 팔므로써 금융기관의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각 차손 요 내용이 직접 비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직접 비용을 전부 다 애와둬야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외우기는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간결하게 가세요. 간결하게 이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처분된 팔았을 때 발생했던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양도비다. 이렇게 알면은 이 내용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라고 오른쪽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칸에다가 양도 비용은 입거루,
양도 시 소유된 직접 비용으로 지급된 수수료 그리고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각 차손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양도 비용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이 수수료죠. 거기에 해당이 됐으면 직접 비용으로서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왔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대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총 수익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세법이에요. 이렇게 가정해 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학원 강의하면서 총 수익 금액이 있겠죠. 저의 이제 돈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뭘 빼냐면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럼으로써 저에 대한 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런 예로서 산출되는데 저는 여기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요. 여기에다가 현재 부산에서 이 연산 쪽에서 원룸 하나 얻었고 여기서 살면서요. 계속 토요일 날 집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월세 금액 주겠죠. 이 월세 금액에 대한 내용의 계약서 상에서 월세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마십시오라고 특약 달아져 있어요. 특약 달아져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신고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인정해 주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 4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은행에서 요 집 주인에게 줬던 계좌번호에 대한 내용에 돈 준 거 있죠. 그 금액을 같이 해서 주면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신고함으로 인해서 여기 어떨까요? 요 건물주의 총 수익금액 어떨까요?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무사들 어떨까요? 세무사들이 자기의 총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난 사람들이에요.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총 수익금액을 알아야 되겠어.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적용되는 것이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알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장 보고 그 내용이 수수료였다면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수료가 아니다면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면 이거 아주 쉽게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해볼 때 소개비 어떨까요? 당연히 수수료니까 포함이 되겠죠. 또 다시 계약서 작성비는요. 수수료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일로서 계약서 작성비 양도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다시 공증비. 공증비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들이 글자 적어주고 받는 수수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대출이자. 대출이자에 대한 내용은 어떨까요? 대출이자가 수수료였다면 양도비용에 들어갈 것이고요. 수수료가 아니다면요.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대출이자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냥 또 양도소득세 작성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이러면 어떨까요? 여기 포함이 되겠죠. 왜? 수수료니까요. 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사비용은요. 이사비용은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간결하죠. 거기에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도 어떨까요? 그거 수수료 역할이에요. 포함이 된다. 인지대에 대한 내용도 수수료 역할이에요. 그냥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수수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수수료에 대한 것은 양도 비용이다. 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했던 채권의 매각 차손도 양도 비용에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각 차손이니까 차인한 손실이에요. 차인한 손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채권, 이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이에 적어져 있는 금액을 보고 액면금액 그래요. 이 액면금액이 1억이었다.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 만기 전에 팔아요. 그 만기 전에 팔게 되면 여기에서 돈을 받을 건데 현금 수령액에 대한 내용은 요 1억보다도 적게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현금 수령액에 대한 내용이 9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됐으면요. 차인한 손실에 대한 내용은 얼마로?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쓴 것이 바로 양도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필요경비인 것, 필요경비 아닌 것, 요 내용을 섞어가지고 인 것을 찾아라,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을 또 오른쪽 칸에다 묶어줬어요. 교재 없는 내용으로서 묶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한번 봅시다. 오른쪽 칸 보시면은 거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거기에 적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업,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입니다. 시가니까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도장에 소요된 비용 도장하면은 여러분 인감 도장 생각하시면 아닌데 아니고요. 페인트 칠. 페인트 칠에 딱 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된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벽지 붙이는 거, 도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세금으로서 몇 년마다 징수하니까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음에서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 들어가지 않죠. 수익적 지출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문장에서 원상회복, 능률 유지 이 단어 있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양도시 소요된 간접비용, 직접 비용에 들어가는 거지 간접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간접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죠. 지연이자는 자기의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자기의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되고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에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끝에서 제한 금액으로 끝났다면 조심하실 점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여기까지 하여서 문제로서 풀어보는데요. 문제를 풀어볼 때에 자 기출문제에서 왼쪽 칸 보시면 기출문제 나와 있죠. 거기에서 1번 봅시다. 1번에서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옳은 겁니다. 그리고 1번에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죠? 1번이 답 되겠네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함으로써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아요. 왜? 증빙이 없어요. 영수증 없음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한다 틀렸고요. 3번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만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상가 하는 경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왜? 취득가니까요. 3번 틀렸고요. 4번에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에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제 이게에서 매매 상대방에 관계없이 이게 틀린 겁니다. 어디다 파는 겁니까? 은행이에요. 금융기관에 파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4번도 틀렸고요. 5번에서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5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2번 갑시다. 2번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쓰니까 특수관계인 이 말 없죠. 이 말 없고요. 그리고 뒤에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자, 실지 거래가액이 분명치 않다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오니까 추계결정 순서다 하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여기는 매감기 순서에 따라서 정한다? 틀렸습니다. 매감 환기로 가야 돼요.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보니까 문제상 지문이 길죠. 문제상 지문이 길었을 때에 문제 키를 빨리 빼내고 싶다면은 물음표 옆에 있는 내용이 문제 키의 80%예요. 물음표 옆 보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으니까 막바로 선다 볼 수 있어요. 선다 봐볼 때에 1번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어떨까요? 양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재건축 부담금 나왔죠. 여기다는요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4번에서 문제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으나 거기에 쭉 가면서 읽어보니까 끝에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건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답은 4번.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에 직접 지출한 공증비 수수료죠. 수수료니까 포함이 된다. 양도비용으로서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연간 문제 있어요. 연간 문제 10번 갑시다. 10번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 경비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1번 용도 변경 나왔죠. 필요 경비. 2번 쟁송에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 필요 경비 취득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양도 비용으로서 들어가고요. 개발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서 들어가는데 위약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답은 거기에서 4번 됩니다. 5번에서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2번 갑시다. 1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지 거래가 방식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 필요경비인 것.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능률 유지 나왔죠. 이건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시가입니다. 그러면 시가를 초과했던 금액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4번에서 문제의 지문은 길었으나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필요경비 산입 일이 끝났죠. 일이 끝났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5번도 지문에 대한 엄청나게 길었으나 거기에서 환지 청산금 이 말 나왔죠. 자본적 지출, 수익자 부담금도 자본적 지출로서 들어가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제 97조의 2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문제 잘 나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나올 가능성이 짙어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짙다 했지 나온다 말 안 했습니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 합시다.